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패스에서 무역실무 강의를 맡고 있는 김혜진 관세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3년도에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 9년 차 접어들었고요. 관세사로서 지금 그 관세사무소 대표로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무역실무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지금 4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쭉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좀 무역 실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무역 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역이라는 것을 걸고 수출입 거래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출입 거래 전반에 관한 수출입 거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이론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협약이라든지 상관행 이러한 것들을 이론과 접목시킨 학문적인 분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제 모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실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범주가 정확히 무엇이냐 이렇게 보게 된다면 무역 실무라고 하는 거는 크게 계약의 어떤 흐름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고 이것들이 이행이 된 후에 마지막에 이제 종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쓴 교재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역 실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을 이 전체 프로세스를 이제 무역 실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내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과 관련된 협약, 그리고 규칙 이런 것들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법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범주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가되 두 가지 범주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을 찾고 협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업 시간에 준비한 강의 교재와 수업 자료 내용으로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무역과 관련되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협약이나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고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수는 있지만 이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에 있어서 결제를 해야 되고 또 물건을 운송해야 되고 운송 중의 과정에 대해서 보험이라는 것들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어떤 법규라고 하는 것들은 CISG, 인커텀즈 그리고 그 UCP 600이라고 하는 3대 법규를 중심으로 관세사의 무역 실무 범위나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송과 관련된 국제 법규들이 또 있고요. 보험과 관련된 국제 법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다 보면은 전체 2차 과목 중에서 사실상 무역 실무가 범위가 가장 많고 공부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서 또 끝이면 좋은데 우리가 무역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제 강행적인 법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관세법. 관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세다 1차, 2차 시험에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대외무역법도 우리나라의 강행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외국항 거래법. 결국에는 관세사 시험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전체적인 범주를 과목에다 넣다 보니까 이제 무역 실무라고 하는 시험 범주에는 이렇게 범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를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단순히 무역 실무라고 하는 거에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외무역법과 외국항 거래법에서도 문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한 문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역 실무라고 하는 전체적인 범위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보면은 이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0점짜리 문제, 20점짜리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무역 실무에서 3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한 문제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10점, 10점에서 20점짜리 문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관세사 시험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의 10점, 여기서의 10점 이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 전체 범위는 이러해 라고 하는데 막상 강의를 듣고 시작을 해보시면은요 너무 여기서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성립이 종료하기에도 벅차고 협약, 이론 이거 내용들을 다 정리하다 보면은 시간이 밀리고 밀려서
나중에 가서는 이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공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이 시점부터 나는 무역 실무와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내용들을 미리미리 내가 다 준비를 해 나가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 주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과목에 대한 좀 소개를 해봤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뭐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시험 문제까지는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문제의 난이도는 일단 어떠했냐면,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강의라고 하면은 기본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고, 기본적인 어떤 이론에 대한 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에 이어져서 협약, 법규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대외무역법과 외국거래법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올해 나온 시험 문제는 이 전체적인 우리가 다루었던 범위 안에서 결국에는 나왔다는 거,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 또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우리가 아까 봤던 협약과 법규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첫 번째 유형을 단순히 암기해서 서술하는 방식.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난 암기에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은 요런 거 시험이 있다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만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 직종의 시험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법규를 쓰고 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그 법 규정과 다른 규정들 간의 관계, 우리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도 같이 물어봐서 좀 난이도가 조금 조절이 되기는 했지만 평이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기본에 충실한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전혀 뭐 이해나 효과라고는 하지만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범주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야,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고요. 사실상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올해 뭐 1월부터 6월까지 계속 모의고사 기간이라서 제가 수차례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제 기출이 됐던 내용들과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여기 내가 공부하는 범위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는 나는 주어진 내용들을 다른 누구보다 더 기본에 충실하게 수업 내용을 그대로 내가 흡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출에 대한 어떤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 4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나온 시험의 범주는 일단은 결제 파트, 그 다음에 보험 파트에서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한 문제씩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법규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중요한 3대 법규라고 할 수 있는 CISG. 그래서 전체적인 범주가 무역 계약이라고 하는 이행에 초점을 두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결국에는 범주가 이러하고 기출문제가 일단 이러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궁금을 하실 텐데,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에서 지금 이미 어떤 공부의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비슷하기는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이제 무역 실무를 제가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느꼈던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미 많은 키워드를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다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워낙에 무역 실무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암기를 잘해. 그래서 나는 외워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너무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그 기계, 로버트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은 사실상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증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암기를 하고 암기한 것이 잊혀지기는 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대신에 그거를 얼마만큼 내가 더 많이 암기를 하고 덜 잊혀질 것이냐, 덜 잊을 것이냐라는 것들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독이라고 해서 단순히 많이 보고 오래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중요한 방식이 모든 합격생들이 다독 많이 말씀을 하고 강사분들도 많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효과적인 다독이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시고 항상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내가 전체적인 범주를 1회독을 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사실상 꼼꼼하게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해독수를 가지고 가시다가
점차 그 범주를, 밀도를 좀 더 높여 나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독을 하시고, 그런데 이때 회독하는 방법도 사실 무역실무 범위가 아까 무역실무의 전체 범위 플러스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1회독 자체가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뭐냐면 구분을 해서 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역실무의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회독수를 체크를 하되, 이거 이외에도 협약 등의 이제 법규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회독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그래서 나는 이렇게 범주를 크게 3가지를 나눠가지고 회독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사실상 그리고 이론, 법규라고 해서 이것들이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 이론에 있는 내용이냐 법규에 있는 내용이냐를 알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구분이 없이 같이 한 번에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법규와 이론 내용이 뭔가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답안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법규 등을 내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렇게 회독하실 때도 조금 나누어서 보시면은 훨씬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효과적인 다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2차 시험은요, 머릿속에 입력해서 1차 객관식처럼 답안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그 답안지에다가 출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얼마만큼의 다독을 해서 머릿속에 있느냐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리마인딩이라고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 스스로와 지금 머릿속에 내가 회독수 체크, 회독수 30회, 40회 이걸 체크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진짜 40회 해독했으면 내 머릿속에 얼마만큼 지금 있는지를 나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협약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까지 강의를 쭉 다 들으면요, 강의 수강하고 우리가 강의 듣는 시간만 하면 보통 5개월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내년도 2023년도 관세사 시험이죠. 그렇게 되면 내년 6월쯤이죠.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이제 세우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모의고사의 시기가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의고사 실제 시험인 것처럼 답안을 하게 되는데, 목표를 이 6월을 갖고 가게 되면은 이때 모의고사 때 충분히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일단은 1월에는 물론 내가 출력해내는 작업을 하긴 하지만 그때 가서 할 거야가 아니라 미리미리 내가 다독을 하면서 진짜 머릿속에 있는 건지를 시간을 조금 내셔서 리마인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또 시간을 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내가 하루 안에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4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16시간까지 공부한다고 치면은 한 과목당 많이 해도 3, 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3, 4시간 동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실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 내가 이제 무역실무 공부 책을 펼치기 전에 한번 이제 백지를 두고 어제 내가 공부한 거 혹은 이번 주에 내가 공부한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를 목차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단할 것 같고 열심히 하면 간단하게 잘 내가 쓸 것 같지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분명히 그렇게 몇 달간 내가 책을 본 내용이 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지 않는지. 근데 이 상태로는 이 모의고사 시간을 거쳐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쉽게 우리가 합격의 그 선에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미리미리 내가 공부하면서 다독을 체크하면서 내가 공부한 것들을 얼마만큼 머릿속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해 나가는 이러한 어떤 계획적인 공부 방식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올해 기출문제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아직 안 보고 이제 공부하면서 볼 거라고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나는 이제 공부 아직 못했으니까 기출문제를 봐도 난 뭔지 몰라. 그래서 안 볼래. 이게 아니라, 기출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나왔던 거이기 때문에 또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공부하시면서 그때그때,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이때 가서 가게 되면 또 정신없이 이 모의고사의 범위를 쫓아가기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내가 오늘 무역계약의 뭐 이행 파트에서 결제를 배웠다면 결제와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들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기출문제가만 보게 되면 우리가 모범 답안에 대한 그 방향을 또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프리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답안, 모범 답안들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런 문제는 답안을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야겠다 하는 것들을 계획을 잡아 나가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기출문제를 체크를 해 나갈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식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사실 더 많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도 많기도 많지만 또 한 가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저는 그 수험 일지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쓴다는 건 뭐냐면요. 나의 오늘의 과목별 공부량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무역실 뭐 4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시간 중에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집중한 건 어느 정도 내가 체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공부하면서 내가 아쉬웠던 점 혹은 나에게 부족해서 다음번 해독 때 뭔가 좀 보완하고 싶은 점들을 적어 놓으면 내 스스로가 지금 내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안 하면 일단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확신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면 일단 내 공부한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스스로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항상 또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렇게 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텐데 사실 어떤 그 절대적인 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방식이 나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한번 정기적으로 나의 공부 방법이 맞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 없이 단순히 많이 의자에 앉아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우리의 합격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공부를 할 거냐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 나가시면서 스스로의 어떤 공부 방식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꾸준히 생각을 해 나가셔야 되고, 그래서 뭐 사실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해오면서 관세사에 대한 직업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더 많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도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이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수험 기간이 우리가 이제 내년 2차 시험을 생각하면 1년이라는 굉장히 어떤 막연하기도 하고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집중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사실 시간은 더 빨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